힘청과 바람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씁쓸하기만 하던 인생에서 한 발짝 비켜나 바람이 데려다준 땅끝. 드넓은 바다에 뿌리 내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사는 행복. 바다가 준 깨달음이라는데요. 무작정 고향을 떠나서 요트에서 살게 됐어요. 집이었던 제 요트가 지금은 생계를 책임지는 밥벌이가 돼갖고. 에메랄드빛 물결에 몸을 맡기고 매일 모습을 달리하는 하늘을 보며 위안을 얻는다는 남자.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통영 바다가 저를 살려준 그런 은인 같은 곳이기도 하죠. 미천이라곤 젊음 하나였던 시절을 견디고 연매출 4억 원을 건져 올린다는 남자의 낭만 바닷속으로 빠져볼까요?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의 작은 항구. 배들이 정박하는 해질녘에 출항을 감행하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통영의 선셋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쪽 바다가 선물하는 붉은빛 석양을 보러 가는 요트인데요. 요트에 몸을 의지한 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는 호사.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볼 필요 없어. 이걸 봐. 나야 맨날 보는데 뭘 풍경을 보라고. 요트 좀 봐봐. 좋은 구경은 혼자 할 수 없는 법. 때 아닌 요트 중계가 이어지는데요. 전화로나마 이 기운을 좀 전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죠. 얘도 좋아하지. 이런 기운을 받고 일 열심히 해서 너도 부자 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줬죠.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외에서 이런 경험을 하기 쉽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깝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때 호기롭게 사람들 앞으로 나서는 한 남자. 제가 간단하게 사진 잘 나오는 장소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이 양쪽 좀 자신감 붙었다 하면 여기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찍어도 돼요. 이렇게 약간 여기 앞에서 저는 뒷모습 추천드려요. 이렇게 뒷모습으로 이렇게 잡는 거 대신 옆에 조금 비켜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셔터를 그런데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에요? 쭉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돌려야 되니까. 이 정도면 안 돼. 어떻게 찍어도 인생 사진 맞네요. 의자 샷은 또 어떨지요? 한번 볼까요? 근데 어떻게 찍어도 다 잘 나올 것 같아요. 풍경이. 내가 잘 찍은 거지. 그렇지. 잘 찍기도 했지. 맞아. 선글라스 이거. 이게 컨셉인데. 저희 좀 열정 넘치는 컨셉으로다가. 저 이거 맞춰왔는데. 애기 아저씨가 보는데. 열정. 열정 갑부들의 작품부터 자신감 붙은 꼬마의 하늘 찍고 바다 찍고 나이스 샷. 하늘 보는 방법도 가지가지 포즈들 한번 다양합니다. 누르기만 하면 베스트 컷 탄생시킨다는 요트 위 선상 사진들. SNS 타고 전국 방방 하트 사냥 나서고 있습니다. 진짜 뭘 찍어도 다 임팩션 나오네요. 날씨만 도와주고 하늘만 예쁘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주로 젊은 연인들이나 친구분들끼리 오셔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만 건져도 SNS에 올릴 수 있는 사진 하나만 건져도 성공한 거 아닐까요?
이분이 요트 위 인생컷 제조기 오늘의 갑부 유창만 씨입니다. 통영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여러 분들에게 요트를 타고 통영 바다를 최대한 즐기실 수 있게 좀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트란 게 되게 진짜 호화스럽고 럭셔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 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게 조금 상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부자들의 사치품이란 꼬리표 대신 창만 씨의 요트에 낭만 여행이란 타이틀이 붙는 이유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정박하면 이어지는 샴페인 서비스. 그냥 사진 찍기 용이죠 뭐. 우아한 분위기 더하는 샴페인 역시 고객들의 SNS를 위한 갑부의 배려입니다. 갑판 위에서 맞는 바닷바람, 잔잔한 바닷물결, 자연이 내어준 풍경이 그저 감격스러울 뿐인데요. 잔잔한데 계속 흔들리고 있는 이 파도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묘하게 빠지게 되고 나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좋은 사치다. 요 순간만큼은 나도 부자가 된 듯한, 갑부가 된 듯한. 선상에서 즐기는 통영 바다의 낭만. 주홍빛 붉은 노을과 맞닿은 푸른빛 하늘이 만드는 장관이야말로 세상 속 빠른 발걸음으로부터 한 걸음 비켜 앉아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재주를 지녔습니다. 이 석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 8년 전 요트 투어 사업을 시작했다는 창만 씨. 통영에 온 거는 제가 한 24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바닷가도 없는 천안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통영에 왔냐.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2012년. 집안 곳곳에 압류딱지가 붙은 후에야 부모님의 웨딩홀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창만아, 엄마 아빠 사업이 힘들어졌어. 어쩜 이 일로 엄마 아빠가 이혼을 결정하게 될 것 같구나. 설상가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던 시절.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자랐던 집이 없어지고 아버지도 이제 저희 할머니죠. 어머니 집에 얹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소위 이게 사업이 망한다는 게 이런 거고. 더는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때 아버지가 제안 하나를 해왔는데요. 부채를 정리하다가 돈 대신 낡은 요트를 하나 받았거든. 너 거기라도 가서 있을래? 생각지도 못했던 일. 처음엔 당황스러웠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되게 좀 놀랐어요. 요트 하면은 되게 호화스럽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랑 전혀 맞지 않는 그건데 선뜻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구에 방치된 채 세월을 견디고 있던 낡은 요트.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고향을 떠나온 그에게 요트는 곧 집이 되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곳은 직접 고쳐가며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죠. 그때 어린 나이도 아니었겠지만 약간 현실을 맞닥뜨리기가 조금 겁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마음만은 되게 편했어요. 진짜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은 되게 됐던 것 같아요. 맵고 시기 그지없던 인생의 쉼표를 찍고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치유된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창만 씨의 요트 투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날씨 요정이 많이 더워진 거예요. 원래 비 온다고 했었죠 오늘. 네, 비도 안 오고 네, 나름 붉게 타는 하늘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매일이 투어 그렇죠. 매일이 여행 같죠. 저는 사실 좀 일석이조예요. 일도 하고 저도 즐기고 저도 한편에 이렇게 손님분들 노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또 되게 또 다들 만족해 주시고 하면은 또 그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요트 투어가 생소하던 시절 유람으로 시작한 투어는 서비스를 하나 둘 늘리며 명실상부 통영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저기 셔터 누르게 만드는 이 불꽃놀이도 고객들의 추억이 밤하늘 불꽃처럼 반짝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갑부의 특별 서비스입니다. 여기 너무 알찬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힐링되는 느낌? 엄청 바쁘게 요새 직장이 엄청 바빠가지고 일부러 휴관에서 왔는데 되게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 리프레시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투어 마무리하고 선착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전하게 요트가 정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운항을 마친 갑부의 요트가 무트로 들어섭니다. 2시간 동안 딴 세계를 다녀온 기분이겠네요. 창만 씨도 집에 갈 채비를 하는 그 순간 운항 잘 마치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울음까지 터뜨린 건지 일단 창만 씨가 다가가 보는데요. 물속을 향해 있는 사람들의 시선. 물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투어 마무리하고 선착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하루를 낭만적으로 마무리하는 석양 투어를 마치고 뒷정리 중엔 창만 씨 귀에 들리는 울음소리. 떨어뜨렸나 봐요. 아, 진짜? 난 또 더 타고 싶다고 한. 일단 다가가 상황을 살피는 갑부. 배를 세워둘 정도인 항구는 생각보다 깊은데요. 넘어지더라고. 그리고 핸드폰을. 아니 저거 뭐 나는 없다는 거 몰랐는데 요 오니까는 풍덩 소리가 나더라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물속. 그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속으로 뛰어든 갑부. 요트 사업을 위해 인명구조 자격증은 물론 스킨스쿠버 자격증까지 갖춘 건 아는데 그래도 밤바다니 조심해요. 그 순간 찾았네요. 참 다행입니다. 일단 짠내를 걷어내는 것이 급선무. 별일이 다 있네. 그래도 요즘 휴대폰은 방수 잘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내일 돌아갈 건데 근데 마지막 그래도 좀 아쉬울 뻔했었는데 다행이네요. 많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뻐서 놀랐어. 예. 하루 마무리가 참 스펙타클했죠. 갑부 양반.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저렇게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빠뜨리면 다행이죠. 네. 그나마 보이는 데서 빠졌으니까 죽기라도 했죠.
찾았으니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은 갑부. 밤이라 솔직히 저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어요. 되게 재밌게 그 요트 타고 나가시는데 이 끝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찾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작은 어촌 항구의 아침은 평온합니다. 돛대 2개 보이시죠? 이게 다 갑부의 요트들입니다. 3년 전 요트 한 대를 더 들이면서 2대가 됐죠. 1호 요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제법 있어요. 한 20살 정도? 뭐 하나부터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 이제 제 손을 다 거쳐가지고 얘가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아마 제가 데리고 있지 않을까. 창만 씨에게 삶의 이유를 찾아줬으니 그래야죠. 바닷바람 맞으며 20여 년을 잘 버티고 있는 녀석. 소소한 페인트 칠이 오늘의 수리 항목입니다. 저런, 지금 돛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해풍에 돛대가 상한 모양이네요. 짠기 담은 바닷물이 닿으면 금방 부식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수리한다네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조금 덜출한 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지 않나? 이상하게 요트는 수리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뭐 부품 수급도 그렇고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직접 일단은 만져보자, 뜯어보자 이러면서 시작된 게 1부터 100까지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안 만져본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만져본 것 같아요. 그가 그리도 애정하는 요트는요, 돛을 이용, 바람의 힘으로 속도를 내는 규모 있는 배인 반면 보트는 통상적으로 지붕 없는 작은 배로 동력에 의해 빠르게 움직인다네요. 가장 큰 차이는 남부럽지 않는 주방과 선내 숙박시설. 그래서 요트를 바다를 품은 호텔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여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예약 보고 알려드릴게요. 점검 끝나기 무섭게 걸려온 예약 전화. 네, 지금 그 일몰토는 지금 예약 접수 중이어서 예약 가능하세요. 알알이 박혀 있는 게 예약 스케줄. 성숙이 답네요. 뭐 한 달 전에도 마감이 될 때도 있고 주로 집중적인 휴가 시즌 7월 말 초는 조금 미리 예약이 들어오는 편이죠. 오늘만 해도 2번째 출항 준비를 하는 갑부의 요트. 최대 승선 인원이 3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번에 배에 오르는 인원이 단촐하네요. 네, 가요.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늦게 했어요. 제주도로 예약을 했었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길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갑자기. 오직 한 가족,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여행이었네요. 누구의 방해 없이 우리끼리만 오붓하게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기획된 투어랍니다. 되게 잘 나왔어. 되게 잘 나왔지? 우리 엄마 아빠예요. 진짜 잘 나오셨어요. 잘 나왔죠? 되게 잘 나왔어요, 엄마 아빠. 코로나 때문에 인기 있는 코스가 이런 단독으로 가족 한 팀이 이렇게 밀려서 시간 단위로 밀려서 이용하는 상품이 제법 인기가 있어요. 네. 이번 가족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손맛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선상 낚시. 갑부 창만 씨가 준비한 맞춤 서비스랍니다. 물살을 가르며 올라오는 것은 방금 그 느낌 왔는데? 남들이 상어 잡으셨겠죠?
손맛 알았으니 다시 한번 도전. 그 순간 팽팽해지는 줄. 이번엔 진짜 상어라도 낚았을까요? 심장까지 전해오는 짜릿한 경험. 누구나 강태공이 될 수 있는 게 선상낚시의 묘미입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좋은 것 같았어. 아이들하고도 새로운 경험하면서 부모님하고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정말 힐링도 되고 너무 좋네요. 또 사장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가족의 추억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땅끝 작은 어촌 마을에 어둠이 드리우고 긴 하루 해가 진 시각, 창만 씨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다원, 유디은. 안녕하세요, 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첫째. 큰아들. 둘째, 지은이에요. 동갑내기 아내까지 홀로 온 통영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실 와이프는 되게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죠. 처음 제가 여기 통영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처음과 지금과 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되게 고마워요. 그냥 고맙다고밖에. 사랑의 싹을 틔운 10년 전, 아내는 돈을 많이 버는지 직장이 튼실한지 묻지도 않은 채 타양살이하는 창만 씨의 가족이 돼 주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는 동안 무엇이 그리 급한지 창만 씨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주로 해외 이런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해외 요트 오너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어떻게 즐기는지 약간 이런 해외 자료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해서 좀 저희 요트한테도 접목해서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집에 오면은 이렇게 좀 참고를 많이 해요. 해외 자료들. 지금껏 해온 바다 풍경 충분히 누리는 선셋 투어도 좋지만요.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줄 신나는 요트 투어가 갑부에게 남은 과제랍니다. 아홉 시가 넘어 시작된 저녁 식사. 잘 먹을게. 7, 8월 요즘 같은 요트 성수기 때 밥대를 놓치는 건 부지기수. 어찌하다 보니 오늘도 점심을 걸렀다네요. 한편 먹어. 줘, 아빠. 김치 줘. 이 부분 줘. 그거 맛있겠네. 아니, 잘라서 말고 그냥. 앉아. 이거 다? 기다렸는데 창만 씨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분주한 아내. 종이장처럼 얇게 오이를 써는데요. 예쁘게 담는 거 보니 남편의 수분 보충용인가 했더니 마사지용이었군요. 아빠 마사지. 오이 붙여줘. 오이.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일했을 남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돕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 시작하고도 와이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와이프가 선뜻 이제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버텨온 10년. 그의 성공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다음 날 갑부의 요트 앞에서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호캉스 대신 요캉스를 즐기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예약 도장 꾹 찍은 고객들이라는데요. 시원하다. 우리 이거 가래.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타기 시작하자 절로 불타오르는 흥. 음악에 몸을 맡긴 채 리듬 타는 건 어찌 보면 당연지사. 망망대해 바라보며 타이타닉 포즈 완성하면 모두가 케이트 윈슬렛이고 디카프리오죠 뭐. 이번에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많이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조트나 펜션을 가도 참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뭔가 특별함을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실공히 한국 크루즈 요트의 시작점이자 성지라는 통영. 잔잔한 물살이 한몫했습니다. 여기 잠깐 저희 멈출 테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번 살짝 적시세요. 네. 8년 경험에서 찾아낸 쉬기 좋은 바다 위에 배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내 바빠지는 갑부의 손길. 왜인가 했더니 천장부터 이어지는 대형 미끄럼틀 설치 때문이었네요. 관광 상품의 하나로 그냥 누구나 진짜 뭐 유람선 타는 것처럼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죠. 요트 임대업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나자 남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는 창만 씨. 요트 투어를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게 더 없을까? 고민 해결의 열쇠는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재미로 보던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오, 이거 재밌겠는데? 비상사태에 탈출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슬라이드를 쫙 펼쳐가지고 이제 탈출용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아, 저거 가능하겠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제품은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제작 의뢰에 나서야 했죠. 그렇게 만드는 건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이걸 만드는 게 어렵다고요? 일단은 찾아봤죠. 우리나라에 혹시 이런 기성품이 있나? 역시나 없었고, 네.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비용이 굉장히 맞춤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사실 해외에 직접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즈 실측하고 모양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뭐 도면 그려가면서 네, 직접 이제 주문 제작을 하게 됐죠. 수소문 끝에 중국 업체를 구했지만 문제는 언어 장벽. 번역기까지 동원해 3년 전 이 미끄럼틀을 완성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창만표 요트 슬라이드인 거죠. 와, 최강! 저거는 진짜 꼭 타야 돼요. 꼭 타세요.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는 슬라이드를 비롯해 다양한 해양 레저 놀이기구는 모두 공짜. 갑부 요트 투어만의 특급 서비스. 앞으로도 더 늘려갈 생각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한여름 남해안 강렬한 태양 아래서 불을 피우는 갑부. 바비큐 파티라도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그릴이 열기가 이렇게 어디는 불이 좀 센 데가 있고 좀 약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위치를 잘 보고 그 고기랑 이런 거 배치를 잘 해야 안 태워요.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 알맞게 고기가 익어갈 무렵 시원스레 바다로 뛰어드는 고객들. 해양 밑 불 앞에 있는 갑부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다이빙 하고 싶어요. 사장님들.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고기 구울 때는 더 더워요. 보고 있는 제가 다 더울 지경인데 오죽하겠어요. 견디다 못해 결국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 보이네요. 네, 햇빛에서 이렇게 바베큐 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시킬 순 없고, 네. 사실 이거를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싹 더위가 사라지거든요. 네. 한바탕 더위를 식히고 드디어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출발 전 미리 주문해 두었던 회도 준비 완료. 이런 기분 좋은 일탈들, 바쁜 일상 속 지친 몸과 마음에 안식이 되어주는 순간입니다. 춤사위 전론하게 하는 엄지차, 끝내주는 맛, 선상 파티가 주는 뜻밖의 선물이네요.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즐기라고 있는 거지. 어디 요즘에 가면 사람들 왜 복잡하고 한데 여기 또 훌쩍 떠넘어온 느낌? 여기 섬이 다 바다가 제일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나가서 엄청 그냥 우리끼리 파이팅 한번 할 수 있고, 네, 다 우리 공간이니까 우리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한 이 선상 파티도 매출 톡톡히 올리는 효자 상품이랍니다. 제가 준비한 상품에 요트에 손님들이 오셔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놀고 가면은 그거보다 더 값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게 가장 큰 중독성이 있지 않나. 네, 이 업을 하면서. 네. 그 중독성으로 8년을 버텼더니 어느새 갑부가 됐다는 창만 씨. 요즘 같은 성수기엔 그에 정언하기도 쉴 새가 없습니다. 예약을 하시면 저희한테 문자가 이렇게 오거든요. 벌써 이번 달 예약이 완료된 상황. 일반적으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뭐 1, 2주 전에는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 네, 평일은 조금 뭐 한 일주일 정도 전에쯤에 예약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보통. 평생 잊지 못할 석양 투어와 프라이빗한 단체 여행, 일반 투어까지 총 연 매출은 약 4억 원.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갑부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변덕스러운 게 요즘 여름 날씨죠. 먹구름 몰려든다 싶더니 이내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일단 설치해놓은 시설물부터 거둔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갑부. 네, 여보세요. 아, 네, 혹시 오늘 그 예약하신 고객님 맞으신가요? 아, 저희가 지금 갑자기 비가 조금 왔다 갔다 해갖고 혹시 원하시면은 저희가 그 예약 취소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취소를 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나중에 나갔을 때 날씨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손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적은 돈 비용이 아니라서 좀. 사장님 손해는 아니에요? 뭐 손해라기보다는 그냥 그만큼 벌진 못하는 거라서 그냥 뭐 마이너스는 아니죠. 네,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 넉넉한 그도 작년엔 피할 수 없는 고비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집니다. 폐업이 남의 말이 아니었을 정도. 연이은 예약 취소는 그도 처음 겪어본 일이었죠. 가장 위기였죠. 많이 힘들죠, 사실. 인원 제한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언제 이런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는, 방심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은 조금 지켜줘야 코로나가 완연히
조금씩 되는데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때도 있죠. SNS 홍보 포인트를 당신들만을 위한 전용 요트로 바꾸면서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 보면은 되게 다 그래도 만족해하고 계신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좀 뿌듯해요. 2억 원대를 유지하던 매출은 미끄럼틀을 설치한 해를 기점으로 2배로 상승했지만 코로나로 곤두박질을 쳤답니다. 다행히 홍보 포인트 변화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휴식 시간, 항구 근처에 위치한 이장님 댁을 찾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세요? 아, 이장님이요? 네. 텃세 한 번 없이 창만 씨를 이웃으로 받아준 마을 사람들. 창만 씨의 싹싹함이 한몫했죠. 집은 저쪽 뭐 충청도니까 뭐 이 바다하고는 아예 뭐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요트 밧줄도 하나 제대로 잡을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와서 참 처음에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봐준 마을 사람들 덕택에 그는 이제 통영 사람이 다 됐습니다. 저한테 통영은 지금의 뭐 저를 있게 한 지금은 고향보다도 조금 더 고향 같은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해요. 통영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통영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뭐 크게 벗어날 생각은 딱히 없어요. 고향 같은. 네. 며칠 후 서해 일출 명소인 외목마을을 찾은 창만 씨.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좀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특별한 분이요? 특별하고 유명하신. 요트의 요자도 모르던 시절 만나 창만 씨를 진정한 낭만 요티로 만들어준 은인입니다. 저희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김승진 선장님. 세계 일주하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 무기항, 무원조란 어느 항구에도 정박하지 않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항해를 말한다는데요. 김승진 선장은 2014년 200여일분의 식량을 싣고 외목항을 떠난 지 209일 만에 41,9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항해를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고 한 번 더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당연하지. 지금 가려고 준비 중인데. 창만 씨가 오늘 이곳을 찾은 건 다음 주 예정된 요트 행사 때문입니다. 세계 일주한. 네, 이게 세계 일주 출항하던 날 사진입니다, 이게. 이 배를 가지고 통영에서 제가 있을 때 그 창만 씨를 처음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한동안 지냈죠. 김승진 선장과의 만남이 운명이었다 말하는 창만 씨. 요트 문외한이었던 그의 대회 수상도 다 김승진 선장에게 사사받은 덕분이었죠. 김승진 선장의 제안으로 오랜만에 무동력 요트의 승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타시죠. 모터 대신 가장 원초적인 동력인 바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과 양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조금만 리핑하자. 네. 내가 저기 뒤로 돌려줄게. 리핑이란 강풍이 불 때 선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체 면적을 줄이는 것. 레버를 감아 줄을 당겨야 하는데요. 그 순간 제가 아직 초보예요. 진짜 완전 초보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습득력이 되게 빨랐어요. 그래가 뭐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럴까? 예전과 지금 비교하면 되게 대견해요. 저한테 스승님이자 앞서가시는 존재시죠, 항상. 선장님은 이미 수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저도 앞으로 커가야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창만 씨. 오늘 마지막 출항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림처럼 펼쳐질 아름다운 통영 앞바다. 좀 더 편안하게 즐기라고 감상 포인트마다 간이 소파를 설치하는 갑부. 그냥 바닥보다는 조금 편하게 많은 분들이 탑승하셔서 좀 편하게 앉아 계시라고 하고 있어요. 편안함만 챙기는 것은 아니죠. 안전을 위해 승선 인원보다 1.2배 많은 구명조끼도 잊지 않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6시경 일몰 투어가 시작됩니다. 투어 중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저한테 틀어달라고 하시면 틀어드려요. 기다렸다는 듯 문전쇄동. 신청곡 제외한 음악 선곡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답니다. 음악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손님들과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게 처음에는 조금 텐션 올렸다가 나중에 좀 노을이 지고 선셋 칠 때는 조금 감성적인 음악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출발과 함께 기승전결 완벽한 음악 선곡이 분위기를 더한다는데요. 일단 출발의 흥을 돋우는 산뜻한 음악으로 시작한 후 석양이 질 때 감성을 더해줄 잔잔한 음악이 최고죠. 석양 투어의 하이라이트. 폭죽 시간에는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 업! 마지막으로 고요한 음악으로 마무리한답니다. 물론 신청곡은 에브리바디 언제나 오케이.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 삼았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데뷔 무대는 없겠죠. 관객의 열띤 호응 또한 완벽합니다. 고객들이 바다 위 별장 요트 투어를 만끽하는 동안 색다른 즐길거리 준비로 여념이 없는 직원들. 오늘 이벤트는 갈매기 과자 주기 체험입니다. 배고픈가 봐. 오, 이번엔 제대로 비켜나갑니다. 차도남 아닌 차통갈. 진짜 차가운 통영갈매기네요. 무시하는데요? 좀 과연 이번엔 갈매기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라, 성공! 간절한 신호가 통했나 봅니다. 어제도 내일도 뜨고 지는 태양. 하지만 망망대해 선상에서 만나는 일몰은 매번 다른 모습입니다. 다르죠. 이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다른 것 같아요. 물색도 다르고 하늘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네. 지금은 솔직히 이거 아니면은 다른 거 할 생각을 못 하죠. 네. 그냥 계속 바다랑 같이 가야겠다. 정말 생각지도 않고 여기는 와서 갑자기 진짜 갑작스럽게 예약을 했는데 너무 잘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한국의 나폴리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는 솔직히 그래서 좀 소감이 생각이 이런 곳이 있다니.
완전 파노라마 같이 360도 섬이 있고 힐링이 너무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막연한 희망까지 품게 된답니다. 이제 바쁜 거 끝났어요. 마지막 대미만 장식하면 돼요. 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좀 프로포즈 이벤트 한다고. 석양 배경의 청혼이라 생각만 해도 로맨틱한데요. 저 앞에 계신 분인데 남자분이 미리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자분은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저는 그냥 보트 투어 하는 줄 알고. 요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주인공이로군요. 점심 후에 선착장에 도착할 건데 잠깐 저희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잠깐 그 홍보 영상 잠깐 방송에 담아야 돼서 나중에 저희 홍보 영상 끝나면 조금 이렇게 호응 좀 부탁드릴게요. 암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이라면 촬영 핑계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드디어 준비한 사랑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혹시나 싶어 확인 사살하는 주인공. 그런데 화면을 가득 채우며 뜨는 둘만의 연애 사진들. 에이, 좋으면서 뭘 그래요? 운명처럼 만난 지 3년. 한결같은 서로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네요. 보는 이도 저절로 웃음 짓게 하는 아주 특별한 프로포즈입니다. 서민갑부 공식 낭만적인 선상 프로포즈로 인정합니다. 오늘 주인공 한번 모셔볼게요. 이쪽으로. 네. 나야 결혼해줘. 더 크게. 나야 결혼해줘.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된다는 결혼에 덤으로 바다에서 청혼까지 이루었으니 더 잘 살릴만 남았네요. 축하합니다. 오늘 프로포즈 하셔서 평생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헤어지지도 못해요. 이제 방송 채널A에 삭제됩니다. 삭제. 특별한 프로포즈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또 사장님이 되게 잘해주신다고 해서 했습니다. 어떤 거 같으세요, 이렇게? 아,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저도 네. 되게 이런 거 되게 진짜 너무 낭만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떨려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일생에 뭐 한 번뿐인 프로포즈고, 이거를 최대한 진짜 조금 근사하게 평생 기억에 남게 저희 요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해 하시고 그런 걸 보는 게 저도 너무 행복해요, 그냥. 네. 어떻게 갔는지 모를 주말이 지나고 틈이 난 평일 오후. 예약이 빈 시간, 창만 씨가 가족과 함께 바다로 나섰습니다. 나는 물고기다. 아 진짜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모자람이 없다는 가족. 오늘은 바다 낚시를 하며 세월을 낚아보려 한답니다. 낚싯줄 들이우는 폼이 영락없는 프로 낚시꾼이네요. 그 순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남해 안의 최고 인기 어종인 볼락이네요. 회나 구이로 먹으면 진짜 최고죠. 이 정도면 사이즈도 제법 커요. 어제 먹은 거래. 선상에서 바로 먹는 볼락회. 천상의 맛이 따로 없겠네요.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어? 다음에는 다원이가. 다음에는 물 다원이가 잡을 거야? 다음에는 날씨가 적당한 날에 온다. 아,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에? 응. 망망대해 줄 하나 들이우고 가족이 낚아올린 건 손맛 짜릿한 물고기만은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월척이겠지요. 꿈이 있다면은 저희 식구들과 요트를 타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한번 하고 오는 것도 되게 좋겠다. 되게 생각만 해도 여유로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죠. 현실에 지친 창만 씨를 품고 감싸 안아준 통영바다. 이곳에서 그는 꿈의 닻을 올렸습니다. 달콤할리만은 없는 인생에서 그래도 희망을 향해 꾸준히 항해하다 보면 결국 웃을 일이 생길 거란 믿음. 통영바다에서 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배달 음식의 스테디셀러. 중식으로 도전장을 낸 한 남자. 연매출 100원입니다. 오직 배달 하나로 연매출 100억 원을 가능하게 한 갑부의 비결은? 1011 주세요. 1011. 크림 짬뽕 간장국 빼기. 고고고고고. 고. 일하는 게 재밌어요. 치열한 배달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정우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채널 A